방콕 힐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곳이 바로 나쁜 놈들의 특급 호텔이라는 방콕 힐튼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에겐 방콕 힐튼 정도면 천국이었겠죠. 한 해 수천 명의 마약 사범들이 길거리에서 경찰총에 맞아서 이런 최후를 맞는 곳. 대마초 합법화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태국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2022년 코로나가 풀리고 해외여행이 본물 터지던 그때 한국인들을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태국이 캐나다, 우루과이에 이어서 전 세계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마초가 마약류에서 제외되고 정부가 나서서 대마 묘목 100만 그루를 나눠주고 몇 개월 뒤 방콕 거리의 모습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6개월 만에 대마초 판매점이 2,000곳이나 생겨나고 피자부터 과자, 젤리, 음료까지 태국 거리엔 대마 음식이 넘쳐납니다. 한국 내 반응은 이런 기사가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태국이 대마초를 합법화했다는 사실 자체에 놀라는 반응은 거의 없었어요. 유흥 문화가 발달한 태국이니까 마약에도 관대할 거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실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태국은 마약 밀매를 사형으로 다스려온 마약에 관한 한 무관용을 고수해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사형은 말 그대로 사형, 그것도 2020년까지는 총살형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마약 용의자들이 한 해 2,000명 넘게 경찰에 총살됩니다. 물론 타깃은 하드드럭으로 분류되는 필로폰과 야바이긴 한데 그렇다고 대마초가 용인됐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대마 역시 단순 소지만으로 최고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마약에 대한 이런 무관용 정책은 태국이 오랫동안 골치를 썩인 골든 트라이앵글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강자 아프가니스탄이 등장하기 전까지 아편과 헤로인의 최대 생산지였던 이 지역은 1970년대에서 80년대엔 중국계 군벌인 쿤사 조직이, 지금은 와라는 미얀마 군벌이 장악한 동네죠. 그리고 여기 이 지역, 베트남 전쟁 당시 타이스틱으로 불린 대마초 담배의 주요 생산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온 태국 정부가 대마초 합법화를 선언한 건 정말 놀라운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마초 합법화를 주도한 건 보수적인 집권 여당, 군부 쿠데타의 주역들이었어요. 통상 마리화나 합법화는 진보적인 대도시 청년층이 찬성하고 보수적인 지방 중장년층은 반대하는데 신기하게도 태국에선 이게 거꾸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태국의 집권 세력은 갑자기 왜 대마초 합법화를 밀어붙였을까요? 모든 일의 시작엔 바로 이 사람, 아누틴 차뉘라군이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가난한 농촌 지역인 여기 부리람주를 기반으로 하는 품자이당이라는 지역 정당의 대표인데요. 2019년 총선에서 대마 키워서 부자 되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농촌 지역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품자이당의 성공은 군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시 태국은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가 만든 여당이 야당에 밀려서 제1당 자리를 놓친 상황이었고 다급해진 군부 여당은 품자이당과 손을 잡습니다. 유권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농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대마 전도사를 자처했던 아누틴 차뉘라군은 군부가 주도한 정권에서 부총리의 보건부 장관까지 올랐고 이후 적극적으로 대마초 합법화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국이 대마를 합법화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었는데 농부들의 환심을 사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군부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대도시 청년층은 야당에 훨씬 우호적이었으니까요. 태국은 노동력의 40%가 농업 종사자고 농부의 60%가 쌀농사를 짓는데 대마초는 한번 수확하면 쌀농사를 10년 짓는 것과 맞먹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요. 타이스틱의 생산지 중 한 곳인 부리람주를 기반으로 한 품자이당이 대마 합법화란 아이디어를 낸 것도 그래서 자연스럽습니다. 미군들에게 대마 담배를 몰래 팔아봤던 그 지역 농민들은 대마초가 돈이 되는 작물이란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 대마초는 핫한 산업이 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시장이 열린 덕분입니다. 2010년대 들어서 미국에선 주별로 2018년엔 캐나다가 대마초를 합법화한 뒤 전 세계 대마초 수요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대마초 시장, 이건 캐나다, 이건 북미인데요. 증가 속도가 놀랍습니다. 태국의 대마 합법화는 이 팽창하는 시장을 선점하려는 승부수였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데 바로 교도소 과밀합니다. 태국은 수감률로 따져서 세계 8위의 교도소 과밀 국가로 당장 감옥을 비워야 할 처지였습니다. 마침 수감자의 70~80%가 마약 사범, 그 중에서도 대마초를 운반하다 체포된 농촌의 가난한 청년들이어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수감자 상당수를 석방할 명분이 만들어집니다. 실제 대마 합법화 이후에 태국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4,000명 넘는 대마 사범들을 석방하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는 모두가 짐작하는 그 이유, 관광 활성화가 있습니다. 관광이 GDP의 20%쯤을 차지하는 태국은 지난 몇 년 코로나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대마초를 회복의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중 태국 정부가 미는 건 의료 관광. 아예 대마초를 내건 메디컬 마리화나 클리닉까지 오픈했습니다. 의료 관광과는 거리가 있지만 실제 합법화 이후의 태국 거리와 호텔은 대마초를 피우려고 몰려드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변수는 총선입니다. 앞에서 보수적인 군부정당이 대마초에 찬성하고 진보적 야당 세력이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대마초로 인기몰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총선에서 열린여당은 대패를 하고 맙니다. 열린여당에 속한 군부여당, 총리가 속한 루엄타이 쌍차당, 뿌라차티파당까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대마초까지 허용했는데 왜일까요? 최대 원인은 이 사람, 마하 와치랄롱콘 국왕 때문입니다. 왕세자 시절엔 반려견을 공군 대장으로 임명하고 개가 죽자 국장을 치르는가 하면 와이프가 끈 팬티만 입고 강아지 생일 파티를 하는 영상이 폭로돼서 국제적 망신을 산 국민 밉상입니다. 여배우, 보디가드 등과 무려 5번이나 결혼했고 국왕이 외국에 나가서 이런 모습으로 쇼핑을 하다가 사진을 찍히는가 하면 코로나 때는 독일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수십 명의 첩들과 즐기다가 독일 정부와 외교 마찰까지 빚었습니다. 결국 2020년 태국 전역에선 반왕실 시위가 폭발하고 말았고 야당이 이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총선에서 아이돌급의 인기를 누린 전진당의 피타 림짜른낫 대표. 이 사람이 내세운 게 바로 군주제 개혁과 왕실 모독제 폐지였습니다. 전진당은 152석을 휩쓸면서 제1당에 올랐습니다. 전진당을 포함한 야권은 대마초를 다시 마약 목록에 올려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역을 정해서 허용하자는 타협책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태국은 대마초 해방구라는 식의 축제 분위기는 다소 식은 상황이죠. 그렇다고 태국이 과거로 돌아가는 건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9천 곳의 합법적인 판매점이 생겼고 100만 가구 넘게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는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대마 시장이 폭발하는 이 시점에서 베트남 같은 가난한 이웃에게조차 추격당하고 있는 태국이 황금을 캘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할까요? 태국인들은 그리고 태국의 정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